경전 수업이 이제 22번째인데 아마 다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다음 달부터는 좀 그 방식이 바뀔 수도 있어서 안 바뀌면은 뭐 지금 하는 그대로 가게 될 거고 바뀌게 되면은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요. 오늘 좀 마무리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주 1회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도 하게 될 거라서 이번 달로 지금 방식은 이번 달이 마무리라서 오늘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별다른 공지가 없다, 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지금대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유르베다에서 보는 관점의 건강함에 대해서,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아유르베다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어렵거나 생소하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뭐 단어만 산스크리트어로 아유르베다에서는 정리를 했을 뿐이지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게 이로운 삶에 대해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건강해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이드라이 우파스탄바라고 하는 삶의 세 가지 기둥 요게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하라 니드라 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 음식과 수면과 마음 습관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챙기느냐 이 얘기는 아유르베다를 몰라도 관계가 없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고 잠을 어떻게 자고 마음 습관이 어떻게 돼야 내가 행복해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라서 뭐 아유르베다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음, 전혀 어려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유르베다라는 타이틀을 떼고서 사실 수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아유르베다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것이고, 어, 요게 이제 가장 저는 흥미로운 주제라고 봐요. 행복과 이로움을 삶의 목적으로서 설정을 했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 그리고 저는 요즘에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이거만큼 쉬운 게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지면 모든 게 잘 돼요. 내가 행복해지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해졌더니 그것을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으로써 그들이 행복해해요. 이거를 잘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행복을 이루기만 하면 알아서 사람들이 와서 좋아해주고 돈을 주고 물어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는 대상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자꾸 보고 좋아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배우를 보고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은 스스로의 행복 추구거든요.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것이고 몸이 아팠던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했더니 저 사람 뭔가 있다. 저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본보기가 된다. 저 사람의 내용이 흥미롭다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몸과 마음이 편안함이 일단은 행복인데
자, 행복을 뭐 정의하는 거는 여러 철학마다 다양하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아유르베다, 불교, 뭐 기타 여러 가지 철학들이 공유하는 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했을 때는 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즐거움 이게 아니죠. 음, 즐거운 거 이건 절대로 아니죠. 행복이라 하면 괴로움이 없는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했고 그럼 몸과 마음이 괴롭지 않아야 행복한 거다. 즐거운 거, 기분 좋은 거를 자꾸 행복으로 착각하시니까 잘못 가고 있는데, 이러한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야 비로소 편안하게 되고, 어, 그것으로써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이런 것들을 사례를 잘 보시란 말이죠. 주변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들, 난관을 겪은 사람들, 신체적인 장애가 심각하게 생긴 사람들, 불행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해낸 스토리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의 굉장히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죠. 그거 자기 행복을 이뤘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행복의 추구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출발은 몸이 편안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몸이 건강하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게 1단계가 되셔야 돼요. 마음 수련을 하시기 위해서는 몸이 불편하신 걸 가지고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몸이 우선이에요. 몸을 편안하게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몸에 필요한 몸이 건강하기 위한, 몸이 편안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야 돼요. 그것이 식단이고, 수면 습관이고, 운동이고, 모든 것을 다 해서 몸이 편안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컨셉만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뭘 해서 행복해질까라는 막연한 컨셉이 있는데,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몸 건강 챙기는 것부터 빨리 시작하시면 돼요. 그거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아팠던 사람이 몸 건강에만 올인해서 나 살려고 극복만 해내시면 주변에서 엄청난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암을 이겨내신 분들, 저도 뭐 이게 막 엄청난 격려받을 일도 아니지만 인도를 갔다 왔더니 인도에서 왜? 아유르베다가 뭔데? 그냥 저는 제 행복 추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 인생을 개선만 하시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다. 그래서 몸이 편안해지시는데 올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생활 용품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들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의 수련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요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뭐 세 가지라고 하는데, 용어가 좀 뭐 익숙하진 않더라도 신심이라고 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자기 수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불교 용어를 가지고 왔지만 아유르베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다르지 않아요.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부처다라는 그 신심에서 따온 이야기인데 내가 부처다라는 얘기는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처고 여기서 이제 뭐 그럼 나는 뭐 교회 다니는데 난 어쩌라는 거예요 하시면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사상과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모두가 할 수 있다예요. 내가 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다.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어, 수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이분은 변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어려울 것 같다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질문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미 보여요. 질문하실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간 질문과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학생분들을 믿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했으니까 모두가 할 수 있다. 질문에서 이미 아,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운데
저는 저를 못 믿겠는데, 저는 좋은 건 아는데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에요. 가족들이 이걸 응원해 줄까? 가족들이 이 음식을 좋아할까요?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있지 않죠. 그러면 가망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양반도 했는데 왜 내가 못하지? 나도 부처인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원력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고 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내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이 원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에서 온 거거든요. 원하는 힘이에요. 원하는 힘.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를 푸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가시는 훈련. 모든 것은 훈련이라는 거. 건강도 훈련의 일종이고 행복도 훈련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데, 괴롭다 하시면 내려놓거나 능력을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괴롭다 못하겠으면 바라지 말고 내려놓으시면 되고, 그래도 잃어보고 싶다, 괴롭게 만들지 마시고 왜 나는 못할까가 아니라 계속 나가봐야겠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봐야겠네, 두 번 더 해봐야겠네. 이 원력이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뭐 영어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자면 자신을 믿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라는 얘기예요. 뭐 용어 때문에 어려울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반드시 붙어야 하는 게 공심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행복에 대한 추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고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구루들도 마찬가지고 동기부여 연설가, 구루, 훌륭한 의사들, 모든 사람들을 보고 지금 제가 깨닫고 있는 거는, 그 어떤 사람도 타인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말은, 저 활동 자체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활동 자체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안 아팠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저의 가장 강한 동기부여지만, 이것은 저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저의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거를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잘 쳐다보시면은 결국엔 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빨리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빨리 건강해져서 행복해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순서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거를 챙기지 못하시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시고 주변의 것들을 자꾸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본 아유르베다에서, 이것이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이해부터 하자. 음,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트라이아 우파스탐바라고 하는 컨셉으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기둥을 세 개 세워놓고 그 위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그 기둥이 한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쪽이 갉아먹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있어야 한다, 건강하려면. 그래서 이 컨셉의 가장 중요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왜 이 세 가지 기둥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하느냐? 아그니를 위해서다. 아그니가 뭐냐 하면요, 생명력이에요. 나의 생명력. 음, 너무 간단한 얘기죠. 왜 잘 먹고 잘 자고 마음이 편해야 돼? 내 생명력이니까, 나니까, 나를 아껴야 되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나의 생명력을 어떻게, 나의 에너지를, 나의 소화력을, 대사력을, 나의 체력을, 나의 면역력을 아끼는 자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세 가지 기둥을 잘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 아근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자세에 달렸다고 봅니다. 마인드셋. 내가 어떤 마인드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자세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 내가 아근이 나의 생명력, 뭐 흔히 비교하는 나의 소화력을 어떻게 내가 존중하고 있는지, 얼만큼 리스펙트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이미 다 나온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100% 인생의 퀄리티는 마인드셋 요거밖에 없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마인드셋, 삶을 바라보는 애티튜드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봐요. 두 개가 아니라 같은 얘기죠. 마인드셋이라 하면 내가 마음의 자세고 애티튜드, 인생에 대한 자세, 잘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세 하나만 바꾸시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꼭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과 변화하는 사람과 만년 변화를 못하고 있고 만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두 사람의 차이는 유전자도 아니고 어렸을 적의 트라우마도 아니고 지금의 뭐 거주지, 직업 이런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애티튜드로 삶을 바라보느냐 차이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는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찬사를 보내죠. 금수저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금수저로 살면서 좋은 일을 한다. 박수를 쳐주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굉장히 낙심하시고 그것 때문에 망했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만 시키면은 다른 사람 평범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우대를 해주고 친 거의 뭐 종교 보듯이 봐주는 게 사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이거를 바꿔나갈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수업에 오셔서 완벽하게 쿠킹 클래스 8주 만에 요리를 건강하게 잘하는 남자로 바뀌어간 그 학생분, 제가 포스트에도 올렸고, 하나도 건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뭐, 가정 환경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극복을 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인드셋 하나만 바꿨을 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건 알지만 뭐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나의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국적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나는 남성이기 때문에,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버리지 않으시면 영원히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에서 딱 태어나서 원하는 성별로 태어나셔서 엄마 아빠가 행복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잘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성공을 시킨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발 그런 환상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지금 당장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삶의 기둥, 어, 기본적인 틀만 오늘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는 부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자, 사람은 나를 지탱하는 거는 아하라, 식단, 그다음에 니드라 수면, 그다음에 마지막 브라마짜리아는 어, 밑에 보시면 단어 뜻 자체는 셀리버시, 금욕이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아유르베다는 이렇게 포지셔닝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개별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는 컨셉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상호 간섭이 굉장히 심합니다. 세 가지 기둥이 서로를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가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다른 쪽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서로 악영향은 항상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서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컨셉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가져가야 될 부분이에요. 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요거를 지금 그냥 쉽게 마음 습관이라고 해볼게요. 자, 마음이 불편하신 분, 잠이 안 온 적이 있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마음이 불편하신 분, 음식을 먹었더니 체한 적이 있죠? 그렇죠.
음식을 먹었더니 속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오셨던 분 계실 거고, 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어서 화가 났다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이렇게 세 가지는 계속해서 잠시만요. 상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하셔야 되고, 어, 잠깐만요. 끄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챙기시는 것도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자꾸만 내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반드시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 이 이야기는 제가 쿠킹 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쿠킹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이 뭐 르꼬르동 블루를 가거나 그 유명한 뭐 종로에 요리 학원들 많죠. 대표적인 요리 학원들도 있고 뭐 많을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요리 학원 브랜드를 놔두고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지간한 관심 가지고는 여기까지 못 오시거든요. 완전히 요리 조리 기능 자격증의 목적도 아니고 그죠? 저한테 오실 정도면 이미 도장 깨기는 다 끝난 상태라고 보고 로푸드도 건드려 보고 사찰 음식 스님한테서 또 뭐 들어보고 책은 웬만한 건 다 읽어봤고 유튜브로 유명하던 의사 양반들 얘기는 또 다 들어봤고 도장 깨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좋아지지? 그러면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최종적으로 찾아옵니다. 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오셔요. 그러면은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삶에 대한 애티튜드 자체가 일단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제가 깨부시고 시작을 하거든요. 쿠킹 1주차에. 식단 가지고 스님처럼 아니면 이 세상에 무슨 가장 고귀한 존재처럼 모든 것을 가려먹고 깨끗하게 드셔봤자 음식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합니다. 지금 그 음식에 온 신경을 다 쓰면서 도장 깨기 하면서 신경질이 난 상태로 잠을 주무시고 평상시에도 왜 좋아지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가? 왜 남편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면 음식 가지고 영원히 좋아질 수 없어요. 음식이 할 수 있는 영역은 3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도장 깨기 하듯이 여기 와서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그 다음에 아유르베다도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오셨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어떤 식단을 택하시던 어떤 공부를 택하시건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한 가지 제대로 된 거 정해서 다만 전통이 오래되고 올바른 공부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삶의 자세를 바꾸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하나를 믿사옵니다 해가지고 어머 드디어 찾았어 내 인생의 단짝 이런 것 찾는 이런 동화 같은 얘기를 자꾸 꿈꾸지 마세요. 인생은 동화가 아니니까 그냥 맨날 건강하게 챙겨 먹고 맨날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매일매일 마음 습관 단련하시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신 분들 잘 자기 위한 데 투자 많이 합니다. 잘 자기 위해서 약속 안 잡습니다. 잘 먹기 위해서 투자 많이 하고요. 마음 습관 달래겠다고 명상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잘 되는 사람들의 것을 많이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긍정적인 얘기와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삼박자가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하라, 음식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저는 자세밖에 없다. 예전에는 뭐 아그니, 소화력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채식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어, 계속 관찰을 해보고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채식했다, 안 했다. 어떤 식단을 했다, 안 했다. 뭐
소화력을 위한 뭐 디톡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음. 음식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주도적인 자세로 음식을 잡고 살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그림만 잘 그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잘 먹는 사람, 음식을 잘 알고 잘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눈에 봐도 보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보이면 보이죠. 그냥 그 사람의 몸을 딱 쳐다봤더니,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보이죠.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편안하지 않은 사람 보면, 참 편안해 보인다. 되게 긴장을 많이 해 보인다. 보이죠? 음식을 잘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이 잠시만 있어봐도 알아요. 그냥 수시로 때때로 먹는 사람, 배가 아프다면서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를 계속 먹고 있는 사람, 이거 먹으면 안 좋다고 했었는데 저번에도 안 좋다고 했는데 계속 먹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음식 얘기만 하면 단백질을 외치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냥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유르베다 공부건 뭐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공부 하나도 안 하시고 로푸드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녔는데 왜 건강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삶의 습관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해서 식구들이랑 밥 먹고요. 점심시간 되면은 집에서 건강한 거 요리해서 먹고요. 저녁 때가 되면 저녁을 먹어요. 패턴이 있어요. 막 기분 좋아서 친구들이랑 나가서 피자에다 치킨에다 맥주 족발 때리고 늦게 자고 그러지 않아요. 건강하신 어르신 분들 보면 일찍 일어나셔서 산책하시고 건강하게 소식하시고 습관에 따라서 시간에 맞게 드시고 과식 안 하시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그냥 다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지. 제가 변비가 생기는 이유, 제가 가스가 차는 이유, 제가 속 쓰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뭘 먹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뭘 마셔서 그럴까요? 뭘 안 사 먹어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그 애티튜드로는 영원히 고쳐질 수 없어요. 자기 삶을 하루로 놓고서 잘 보시란 말이죠. 내가 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음식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중요한 건지를 이해를 완벽하게 하셔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스케줄이 이러니까, 제가 지금 집안에서 요리만 하면서 하루를 보내라, 여생을 보내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음식을 주도적으로 먹는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되도록 추구하고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먹더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으려고 하는 습관도 있고 기분 따라서 화풀이 따라서 식사를 결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아침은 바빠서 뛰쳐나가고 나가자마자 아이스 음료 사 먹고 그다음에 막 군것질 까먹다가 점심에 나가가지고 거나하게 사 먹고 돌아와가지고 케이크에다가 커피 때리다가 저녁에는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피자에다 치킨 먹고 닭갈 먹고 맥주 먹었으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가 음식이 건강한 게 하나라도 껴있나요? 그럼 이 사람한테 모든 몸의 적신호,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 건강해지고 싶어요. 하시면은 정답은 뭘까요?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 속이 쓰려요. 저 변비가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아요. 변비에 좋은 것 좀 먹고 싶어요. 음. 이걸로 고쳐지지 않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리셨을 때, 나 음식을 건강하게 잘 먹는 사람, 이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신감이 나오려면은 매일매일 실천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일 뭘 실천을 해보면 좋을까? 첫 번째는 이제 패턴만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기가 식사 패턴이라는 거를 가지고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몇치 몇 끼, 패턴을 잡으시고 그것을 꼭 지키려고 좀 해보세요. 이래서 저래서를 그만 얘기를 하시고 지켜보려고 하세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지켜보세요. 지금 엉망진창이셨던 분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패턴을 그냥 고지곧대로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몸이 거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들쑥날쑥하게 계속 자주 먹었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패턴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 이거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담배를 끊는 것도 어렵다고 하죠. 술을 끊는 것도 어렵다고 하죠. 음식 패턴 만들기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됩니다. 답은 없어요. 술,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술을 끊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끊으면 좋다는 건 아는데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끊어요, 술은? 담배가 나쁘다는 건 아는데 담배 어떻게 끊어요? 방법이 없어요. 끊어야 돼요. 술을 어떻게 끊어요? 술을 어떻게 마셔요? 술, 돈을 벌어서 술집을 간다. 술을 시킨다. 잔에 따른다. 먹는다. 또는 돈을 번다. 술을 사온다. 집에서 안주를 꺼내가지고 잔에 따른다. 마신다. 복잡하죠? 해야 될 게 많죠? 술을 어떻게 안 마셔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마시면 돼요. 응. 아, 그래도 술이 자꾸 생각, 없어요.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안 한다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하시면 돼요. 담배를 어떻게 피워요? 돈 벌어서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고 라이터를 사고 담배에 불을 붙이고 빨아들이고 내뱉는다. 담배를 피는 방법이죠. 담배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안 펴요? 안 피면 돼요. 방법은 없어요. 건강하게 음식 어떻게 먹어요? 먹으면 돼요. 그냥 드세요. 끝. 그런데 직장은 뭐는. 자,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스피커가 패턴을 반드시 정하셔서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고치세요. 언제까지? 자기가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그렇게 바꾸세요.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내 생각으로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것만 해보세요. 그냥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해보세요.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를 먹겠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것만 드세요. 그것만 드세요. 그것만. 안 죽어요. 단백질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무슨 얘기냐? 누가 생각해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먹어요. 그죠? 이 크림빵이 도너츠 나쁜 거 알지만, 이 떡볶이 건강하지 않을 거 알지만, 이 아이스크림 안 좋은 거 알지만 계속 먹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건강해져요?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할머니가 생각해도 건강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드세요. 아유르베다고 나발이고 영양소고 식단이고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누가 생각해도 건강한 거를 아침, 점심, 저녁 드셨으면 여러분들은 아플 수가 없어요. 누가 생각해도 건강하지 않은 게 간식으로 계속 끼어 있고 아침엔 안 먹었다가 점심은 늦게 먹었다가 저녁은 맨날 늦게 먹었다가 배고프면 많이 먹었다가 그냥 엉망진창의 패턴과 구성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건강해질까요? 뭘 배워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것만 드세요. 아, 근데 아이스크림 못 끊겠어요. 음. 이게 문제죠. 애티튜드 문제지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건강해져야겠다. 나도 이제 건강해져야겠다. 애티튜드인 거지. 하기는 싫지만, 너무 싫은데, 그게 좋다는 건 아니까 해봐야 되는데, 이 모든 100만 명 중에 99%는 이 자위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은 이거 제일 많이 듣는 소리예요, 저도. 제가 옛날부터 건강에 관심은 많아서요. 제가 옛날부터 음, 그쪽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건강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셔서 그거를 노력이라고 생각하셔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액션과 생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해야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칭찬해. 역시 나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그만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떻게? 좋은 퀄리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구성으로 습관만 만드세요. 퀄리티 좋은 게 뭔데요? 그냥 애들이 생각해도 생각할 수 있는 걸로. 할머니를 자꾸 생각해. 할머니한테 물어봤을 때 할머니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된다. 먹지 마세요. 할머니 이거 먹어도 돼요? 이게 뭐야? 먹지 마세요. 뭔지도 모르는 걸 먹지 마세요, 자꾸. 뭔지도 모르는 거 필요도 없고 건강한 거 할머니들이 매일 먹었을 것 같은 걸로 새끼를 꾸려보세요. 다 건강해져요. 100명이면 100명 다 건강해져요. 근데 왜 모두가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게 싫어서 그래요. 싫어서. 마인드셋은 싫어서. 아는데 싫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단어 뜻은 싫은데요. 그러면은 나는 하루 종일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일어나기 싫은데,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건강하게 먹기 싫은데, 이거 먹기 싫은데. 하루 종일 싫은데를 재창하고 있는 사람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죠? 아, 운동 가야 되는데. 아, 건강히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일찍 자야 되는데. 모두가 이러고 살죠. 아, 이거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아,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는데. 1부터 100까지 싫은 데를 되뇌이시면 싫은 일만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는 니드라. 수면에서 하셔야 될 일은 훈련은 수면의 질은 훈련한 만큼 나온다. 네. 수면만큼 까다로운 게 없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는 1번과 3번의 결합입니다. 수면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식단과 나의 마음 습관, 이 두 가지. 이게 수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건 뭐 누구나 알죠. 누웠는데 가스 차요. 누웠는데 손발이 차요. 누웠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누웠는데 눈물이 나요. 우울해요. 잠 못 자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잠 잘 오는 거, 그런 거 찾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체력이 좋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잠을 잘 자려면 체력이 좋아야 된다. 체력이 약해지면 잠을 못 자요. 체력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수면에 드는 힘이 약하고 수면을 유지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요. 체력이 좋으셔야 돼요. 체력이 어떻게 좋아야 돼요? 근육량을 늘리시면 돼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하셔야 체력이 늘어나고 수면을 로 끌어들이는 힘과 잡고 있는 힘은 코어 근육에서 나온다. 그래서 코어 근육이 좋은 사람들은 누우면 잘 자요. 대체적으로 이제 마른 사람들, 물론 막 살찐 사람들은 무호흡증 오고 뭐 호흡기 질환 있고 장기 둘려서 잠 못 자는 거 그런 것 말고 기본적으로 체력 얘기를 따지면 왜소한 사람일수록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힘이나 유지하는 힘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보조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마사지, 발바닥을 따뜻하게 자기 전에 오일 마사지를 해주시고 두피도 좀 마사지를 해주시는 방법.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먹기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카모마일 차, 따뜻한 물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따뜻한 차를 드시고 오일 마사지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수면 유도 명상을 유튜브로 틀어놓고 주무시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헬스장도 끊었고 카모마일 좋다 그래가지고 카모마일 시켜가지고 먹고 오일 마사지 디립다 하고 있는데 왜 잠이 안 와요? 이 사기꾼아! 뭐 이러시면 안 되죠. 1번, 3번이 빵꾸 나시면 영원히 잠 못 자요. 마음 불편하신 걸 무슨 수로 좋아지게 해요. 마음 불편한 거를 오일 마사지 한다고 마음이 어떻게 가라앉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브라마짜리아를 건드리셔야죠. 브라마, 브라마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짜리아는 행위. 신의 행위죠. 신의 행위.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절제되고 결단력이 있는 존재들이겠죠. 멍청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셀리버시, 금욕이라는 그 해석을 붙였지만 그 뭐
성적인 뭐 금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금욕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왜 맘대로 움직일까? 금욕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금욕이라는 거는 뭐예요? 욕구를 절제한다죠. 왜 그게 왜 마음 습관에 갖다 붙였을까? 욕구의 절제. 음, 하고 싶다, 먹고 싶다, 가고 싶다, 갖고 싶다. 이 욕구가 강해지면 괴로움이 시작되니까 욕구를 절제하는 습관, 마음 습관이에요. 이게 서포트가 안 되시면 건강하게 먹고 싶은 것도 안 되실 거고 잘 자고 싶은 노력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무슨 욕구? 그 영화 보고 싶은 욕구. 그죠? 치킨에 맥주 먹고 싶은 욕구. 치킨에 맥주에 넷플릭스가 내 인생의 낙인데 내가 왜 이거를 포기해가면서 잘 살아야 돼? 욜로다. 그러고 사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괴롭다. 그러시면 바꾸시면 되는데, 난 그렇게 살다가 뭐 일찍 죽을래. 뭐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 자기 인생이에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금욕. 그래서, 아, 모든 괴로움은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욕구에 대한 제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면은 헛발질을 많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저 사람이 좋다. 아, 좋아. 너무 좋아. 갖고 싶어. 내 사람, 내 여자. 욕구, 소유욕. 여기서부터 모든 게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연인의 관계에서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영원했으면 좋겠어. 결혼하자. 응, 하죠. 다음날 바로 망가지죠? 영원할 줄 알았더니. 응. 그 욕구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안 되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면 되는데, 욕구가 출렁이는 것들, 이 마음 습관은 그 어떻게 훈련하란 말이고, 그건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마인드 패턴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 습관이 괴롭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모두가 가능한 얘기예요. 모두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모두가 가능해요. 무엇으로? 연습으로. 어떻게? 괴롭지 않게. 이거 100% 가능하거든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습관 있잖아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드는 생각들. 나는 자기가 이제 다 알 거예요. 나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불편해. 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 나는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굉장히 불편해. 이런 거 자기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뭔지 다 알아요. 이게 왜 지금 나를 괴롭게 할까요? 내가 만들었거든요, 습관을. 내가 내 마음을 사용하는 그 매뉴얼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마음은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마음은 나를 일론 머스크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나를 하루아침에 바닥 내동댕이 칠 수도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 자세에 따라서 가는 건데, 모든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분들은 전부 다 자기 마음 설명서를 잘 읽고 잘 훈련을 시키신 분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되도록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내가 내 마음 설명서를 너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트라우마가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해요. 잠수를 타거나 술을 먹거나 노래방을 가서 푼다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푸는 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어. 이직을 계속하고 사람들한테 싸움닭이 되고 다음 인연 관계, 사람 관계에서는 으름장부터 놓고 시작하고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굉장히 방어적인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만들어진 거죠. 100%내 훈련 방법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드리면 모두가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간이 길었으면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저도 제 마음 패턴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미래의 것을 걱정하고 과거의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인도에서부터 이것에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6년 인도에서 온 지 6년인데 제가 인도에 가기 전과 지금과의 마음 습관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정도로 달라져 있거든요. 그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왜냐하면은 양궁 선수가 되고 싶으시면 그 뭐 그 사람은 응애하고 알 깨고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활을 쏜 거 아니잖아요. 맨날 쏜죠. 활을 잡는 법부터 해서 어떻게 당기고 바람을 읽는 법 이런 모든 변수를 생각해서 연습을 하셔야죠. 마음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 행복해질 수 있는 자기 방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를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고 인간관계를 하셔야 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추구하되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롭게 쓸 수 있는 마음을 연습을 안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생각해서 마음 훈련을 생각하시면 변수가 일어났을 때 대응을 못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항상 이 세상에는 미친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매일매일 나타날 거예요.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당황해서 막 이상한 대처를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셔서 최대한 괴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연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바뀌어요. 모두가 바뀝니다. 이런 게 안 되신 분들이 자기 에고만 강해지고 자기 방어력만 강해지니까 주변에다가 자꾸만 나 이런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나는 이런 걸 할 사람이다. 방해하지 마라. 이렇다 이렇다 자꾸 바운더리를 치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좋아하는 걸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요가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쳐보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저기 요가원이 싫고 저 원장도 싫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싫고 나는 좋은 것만 하는 좋은 사람들이랑만 하는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요가원을 차려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들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좋아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신 분 중에 성공시킨 분은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을 한다는 게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싸움이 또 납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는 인생 못 살아요. 그 좋은 것만 가지고 취해서 살겠다는. 그러니까는 최악의 상황에 나왔을 때도 대비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시려면 자기 마음 설명서를 자꾸만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너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상담을 가서 받으세요.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도 좋아요. 불교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요. 철학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 동기부여 연설가들의 것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서 매일매일 보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하루에 3번씩 제가 봐야 하는 마음 훈련 영상을 보고 지금 이제 거의 10년째 제가 좋아하는 스님들의 법문 영상을 매일매일 보고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그렇게 하니까 습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30년을 불안하게 살았더라도 한 6, 7년밖에 안 투자했는데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저도 불교 공부하면 돼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가능하고 뭐 이거는 어떤 거를 택하셔도 된다.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음.
애티튜드 문제인 거지. 그것을 어떤 대상으로 극복할 건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극복을 해내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내 것을 자꾸 보려고 하시고, 괴로움을 뭐 행복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만 쳐다보시고, 그런 책을 자꾸 읽으시고, 그런 걸 자꾸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랑 여러분들이랑 삶의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꽂힌 분야는 이쪽이고요. 나는 저 사람의 스토리를 보니 그 자기가 꽂히는 스토리가 다 다르단 말이죠. 이거는 모든 영역에 다 있어요. 예술, 영화에도 있고, 도서, 책에도 있고요. 경전들에도 있고, 성경에도 적혀 있고, 모든 분야에도 다 있습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마음 괴로움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현대의학에도.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불교를 공부하고 싶으면 불교 공부하시고, 그런 영화를 계속해서 찾아서 영화 감독이 왜 이걸 이렇게 괴로움을 이렇게 승화시켰는지를 찾아보시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자꾸만 변화한 사람, 잃어본 사람들의 얘기에 자꾸 관심 가지세요. 안 되는 사람들끼리, 네거티브한 사람들끼리 욕하는 자리에 모여서 그래 그래 아 이런 사람들이라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아 이런 데 자꾸 빠지지 마시고 좋아진 사람들의 얘기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 반드시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죽었다 생각하고 어,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인드의 패턴이 바뀌는 시간은 불교에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치료를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치료를 가시는 게 나아요. 그냥 정신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는 거 요새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가서 받으세요. 그게 불교에서 자기를 부처로 만드는 습을 바꾸는 시간보다 훨씬 짧아요. 그거 다 제치고 혼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의 습을 바꾸는 데는 천일 기도밖에 없어요. 어, 상징적인 얘기예요. 천일을 가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3년은 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 습관 바꾸시려면. 3년간 매일 바꾸는 거예요. 매일.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음. 이 얘기 했다가 저는 언제 선생님이 천일 기도하면은 편해진다 그래서 지금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라는 얘기 아니었거든요. 천일 기도의 핵심은 아이고 부처님 내 인생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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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천일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처로 만드는 거니까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자기 암시를 천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남편이 꼴 보기 싫으면 남편 감사합니다를 천일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양반한테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 암시를 천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소원 빌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나는 기독교니까 그냥 교회 천일 동안 가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얘기 하라는 게 아니죠. 그걸로 됐으면 모두가 지금 행복하고 건강하겠죠. 신들이 우리를 고쳐줬으면. 그런 생각도 하죠. 지금 이렇게 아사리판이 나고 있는데 그 유명하신 신들 중에 부처든 예수든 딱 한 명만 돌아와서 한 10분 동안 생중계로 사실은 이렇다라는 얘기만 해줘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질 텐데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유르베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이자 중요한 얘기를 드렸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다음 달부터는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대사관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주 1회로 진행을 하고 제가 2회 2주하고 3주차에 백두산 선생님이 챈팅까지 지금 저는 챈팅을 안 하고 있는데 슬로카 챈팅을 챈팅까지 하고 4주차에는
여기 스튜디오에서 한번, 그 다음 달에는 뭐 인도 문화원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건데, 뭐 인도 대사관과 하는 일은 항상 변수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없으시면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12시죠?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 팁이 없잖아요, 그죠? 좋아지는 팁이라는 게 없고 그냥 하면 된다, 그죠? 아, 제가 한창 이 수업의 방법론적인 데 대해서 고민에 조금 빠질 때쯤 또 그 인스타에 올렸던 그 청년을 만나게 되면서 확신이 더 커진 것 같아요. 하니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 음.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 인도 갈 때 칼질도 못했고 라면도 못 끓이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냥 맨날 했어요, 요리를.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니까 지금 요리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청년도 집에 냄비도 없다 그러고 후라이팬도 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고 칼도 없어서 다 사고 그렇게 해서 8주를 매일매일 요리를 했더니 제가 하는 요리랑 맛이 똑같은 요리를 너무 빠르게 하는 거예요. 저보다 칼질을 잘하면서 8주 만에. 누구나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공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